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뭐예요? 방탄소년단 슈가 씨가 들고 있는 이 책이요. 이거 선생님 책상 위에 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제 책상에 있는 건데? 나 때는 이걸로 북리딩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거 지금 절판돼서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던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자, 그럼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백선생 구독자 여러분. 저는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4년차 전공의 이현주입니다. 저는 2년차 전공의 박채련입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 슈가 씨가 퇴근길에 이 책을 들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책이 선생님 자리에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 책이 몇 년 전에 지금 절판이 됐는데 방탄소년단 덕분에 다시 발간된다고 하니 선생님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요? 우선 이 책을 선택한 슈가 씨의 안목, 그리고 뒷면만 보고 이 책을 알아낸 팬들의 눈썰미에 감탄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도움이 된 부분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었는데 절판이 되어서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출판돼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 기쁘네요. 선생님 이 책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혹시 이 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의 원서의 이름은 Reinventing Your Life이고 직역하면 당신의 삶을 재창조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국내에서는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고요. 책의 저자는 제프리 영이라는 미국에서 심리 도식 치료를 개발한 심리학자죠. 이 책은 자랑스럽게도 저희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퇴임하신 최영민 교수님, 그리고 현재도 재직 중이신 김봉석 교수님, 이동우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이 책은 인지도식, 즉 인지적 틀이라는 개념을 이용한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책이에요.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 정신치료의 일종으로 환자가 지닌 정서적인 불편감이나 행동 문제들과 관련된 사고, 즉 생각을 찾아내서 이 생각과 정서, 그리고 행동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치료법이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왜곡된 인지, 생각을 찾아내서 교정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치료라는 거죠. 좀 어려운데요? 이 책에 대해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만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네 성격은 이래, 내 성격은 이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격으로 인해 행동이나 사고, 즉 생각이 대인관계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처럼 그들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심지어는 자기 파괴적일 수도 있는 생각의 틀, 즉 인지도식을 이 책에서는 인생의 덫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는 총 11가지의 인생의 덫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버림받을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건 버림받음의 덫에 빠졌다고 할 수 있고요.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불신과 학대의 덫. 또 나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가까운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어. 이렇게 느끼는 경우에는 정서적 박탈감의 덫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회에서 잘 어울리지 못해. 나는 고립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적 소외의 덫. 남의 도움 없이 나는 혼자서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의존의 덫.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유형은 취약성의 덫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열등해, 쓸모없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결함의 덫도 있고요. 스스로를 실패자로 느끼게 하는 유형도 있어요. 이것은 실패의 덫. 다른 사람의 욕구를 나 자신의 욕구보다 우선시하는 종속의 덫에 걸린 패턴을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은 가혹한 기준의 덫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원하는 걸 다 가져야 돼.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특권 의식의 덫. 이렇게 총 11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책을 막상 읽어보시면 자세한 예시가 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종사자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자신의 심리와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아, 이 책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지, 또 선생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정서와 행동 양식이 있어요. 즉, 누구나 다 인생의 덫이 있기 마련이에요. 물론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 책은 자기 파괴적인 심한 성격 문제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특히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통해 내 인생에 고통을 주고 있는 인생의 덫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인생의 덫을 찾고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줄 거예요. 아,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나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참 많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책이 절판돼서 정말 아쉬웠는데 선생님 말씀을 다시 듣고 나니 책이 다시 발간된다는 게 정말 기쁘네요. 방탄소년단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책이 몇 년간 절판이 되었다가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다시 대중들에게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혹시 선생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가 대중들을 위해 출판된 책인 만큼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MBTI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마음, 정신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론과 접근 방법이 있거든요. 섣불리 개인의 특성을 한 가지 이론으로 모두 특성화해버리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방법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되 이 책에 사용된 개념 외에도 우리 마음을 설명하고 치료하는 다양한 이론과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철현 선생님도 이런 인지행동 치료 또는 다른 심리학 서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이다 보니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이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면 저도 진심으로 환자의 마음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우리 치료자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저희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의 문제를 바라보고 적절히 해결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 건강한 치료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맞아요. 혹시 선생님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런 심리 서적들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세요? 그럼요. 저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양한 책을 읽어요. 이런 심리 서적을 통해서 저와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평소에는 소설책을 많이 읽어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박철현 선생님도 혹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가벼운 산책부터 힘든 근력 운동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제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 상황과 마음을 좀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이제 캠핑을 하면서 이제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또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가나 명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 책 덕분에 선생님과 좋은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이 책이 다시 출판되면은 꼭 사서 봐야겠어요. 네,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봐야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